2024년 9월 12일 마감 시황 및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명절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자금을 출금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는 하락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미국 아시아 증시 확인을 좀 해보게 되면 일단은 뭐 일본과 한국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나마 중국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대만 지수는 약세를 좀 보였는데 지금 시장에 나오는 몇 가지 이슈가 있죠. 금투세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만 가지고는 뭐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가는 이유를 확인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지금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몇 가지가 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6,713억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605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6,880억 매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스피 0.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은 1912억 매도, 기관은 668억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만 2551억 매수를 했습니다. 뭐 기관과 외국인이 어제는 매수했다 오늘 매도하다 보니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제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장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돼야 되는데 뭐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모습이었고요. 뭐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국 증시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 하락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라고 하면 미국도 역시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8월 초에 하락을 했던 이유는 엔캐리 트레이더에 대한 악재였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 역시 일본도 역시 동일한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엔캐리보다 위안화 있죠. 중국의 위안화가 엔캐리보다 2배 많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하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7.2에서 7.11까지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역사적으로 최저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안화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게 밑에 보게 되면 제가 금리 대전환 시대 캐리 트레이드 다음 타제는 위안화, 스위스 프랑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안화가요 15개월 만에 최고였습니다. 엔화 대신 위안화에 투자를 하고요. 위안화 거래량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아 규모가 제한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지난달 초에 대규모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부유 중인 뭉칫돈이 새로운 캐리 트레이드 대상으로 중국 위안화나 스위스 프랑 등 저평가 통화를 지목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패드 필두로 하반기 주요국이 본격적으로 피벗에 나서면 저금리 통화를 빌려 고금리 통화나 고수익 자산에 투자를 하는 캐리 트레이더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엔화만큼 가치가 낮은 통화가 없어 일본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는 하지만 향후에 얘기가 나오는 게 엔화 대신 위안화를 대거 매수한 영향으로 지금 뭐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안 캐리 트레이드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조정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처럼 엔보다 지금 엔화보다 위안화가 2배가 커요. 그 내용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트럼프든 해리슨이든 지금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 때문에 저는 최근에 그 주가가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금투세 얘기도 있고요. 물론 거기에 뭐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제가 이것저것 찾아본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위안화 캐리 트레이드가 메인이 되지 않았나, 전 세계 주식을 하락시키는 그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 요런 것도 있구나, 요렇게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섹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드론, UAM, 미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 신규 제품이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생산돼서 판매되는 DJI 기존 제품의 사용에는 별다른 제한을 가지지 않았고, 이 법안이 법제화되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드론이라든가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게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이슈가 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녹십자라든가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해 봐야 될 건요, 해운 종합물류 관련주입니다. 미국 동부와 걸프 연안 항구 부두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가 5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국제항만 노동자 협회는 임금 77% 상승을 핵심으로 한 노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미 동부 해안 항만에서 파업을 벌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ILA 엔 사측의 40% 임금 상승안을 거부한 상태로 알려졌고요. 미국 항만에서는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많은 해운 물동량을 처리하고 있고, 이곳에서 물류 지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물류 흐름이 느려지기도 하는 만큼 이 ILA의 파업이 글로벌 공급망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 물류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을 했죠. 오늘 뭐 네오팜이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는데, 뭐 토니모니 이런 종목들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 같이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화장품주가 상승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톡스 관련주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교보증권에서 글로벌 통신 시장은 신규 진입자들은 빠르게 마켓시어를 확대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성장성이 10% 내외로 꾸준히 성장을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주요 국가의 필러 시장 수요는 부진하긴 하죠. 경제가 뭐 금리 인상도 뭐 인하가 아직 안 돼 있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금리 인상한다라 월급 인상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다시 한번 뭐 CPI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벌 필러 시장이 그래서 좀 부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필러사들의 매출이 여전히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아이폰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뭐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탑재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대 이상의
주가가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LG노텍이 5% 하락했고요. BH가 거의 10% 가까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덕산 네오룩스도 역시 1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및 전쟁 테러 관련주가 상승을 했는데 뭐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에 무기 체계 감소 우려를 표했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도 군비 지출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가 오늘 하락을 했죠. 뭐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 전고체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LG엔솔이라든가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이 뭐 점유율이 19.9인 거죠. 그래서 뭐 좀 하락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에서는 하이브리드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전지에 대한 이슈가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2차 전지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 AS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 에코프로머티, 롯데정밀화학, 덕산네오룩스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죠. 일단은 SK네트워크스 오늘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전 고점이 여기였는데 이거 돌파를 해야지만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전에 분할 매수를 좀 했던 거고 전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돌파를 한번 해주고 조정을 받아주고 다음 고점까지 좀 올라갔어야 되는데 뭐 9월달 조정 받다 보니 같이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들어서 지지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5,250원을 돌파를 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6,400원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하루만 상승한 게 아니길 좀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코프로머티 뭐 2차전지 조정 받다 보니 같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관련주로 보게 되면 뭐 이동채 회장의 복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오늘 보셨다시피 중국산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조정을 좀 받았는데 뭐 3%대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롯데정밀화학 화학주가 최근에 반등이 나왔던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중국 시장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 시장이 좋지 않은데 국내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가 다른 게 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온 게 어디였냐면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일회성 요인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악재 리포트가 하나가 나온 거죠. 그 외에도 IM투자증권에서 주요 석유화학 제품이 3분기에 약세로 전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석유화학 부문 실적이 전분기 대비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요.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갔다가 이 가격이 이탈하게 되면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거든요. 42,000원. 그래서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뭐 내일 조정 받게 되면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뭐 물론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옳은 방향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롯데 정밀화학은 정리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산네오룩스는 제가 생각하는 건 OLED 관련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애플이 조정받는다고 이게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다. 저는 사실은 이거는 애플 관련주로서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OLED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애플도 결국은 OLED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그러면 고점과 고점을 쭉 연결을 해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패턴. 그러면 내일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일마다 조정을 받게 되면 일단은 29,500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일부라도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산 네오룩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관심 종목이 4개 정도 나왔어요. 아이센스, 현대백화점, 위메이드맥스,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센스와 현대백화점은 3분기 실적 좋고요. 현대백화점은 4분기 실적도 좋네요. 근데 아이센스는 3분기에 흑전을 보여줬는데 이게 대규모 흑전이면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좀 좋진 않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 외 이메이드맥스와 한미사이언스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얘기가 나온 게 뭐였냐면 3시가 넘어서요. 2027년에 본격적으로 미국을 진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콜레도 호텔에서 코리아 인베스트 위크 2024가 개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4달 글로벌사와 함께 CGM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지금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혈당 측정기가 8조에서 9조 원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CGM 시장이 이 전통적인 혈당 측정기 시장을 뭐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야 말씀드렸던 대로 3분기 실적이 흑재 전환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매수하려고 하는 가격은 이렇게 보이고 있죠. 전 고점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17,650원인데요. 이 16,750원, 17,65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단기적인 상승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했는데 현재 전 고점이 여기였고요. 이전에 저점이 여기였던 거죠. 이 가격이 17,650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세 흐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돌파 시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 4%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가는 4% 잡으시면 되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좀 타이트하게 한번 잡아본다라고 한다면 2만원을 살짝 넘는 가격이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 저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백화점 3분기에 실적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 고점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뭐 내일 조금 조정 받으면 다시 한번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전에 저항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이 가격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한 걸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셔야 되는 거냐면 지금 돌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일 10분봉이 아마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 10분봉이 양봉에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올라갔다가
전 고점 돌파를 해야죠. 즉 오늘 고점이었던 5만원 부근을 돌파를 하고요. 조정을 받아주고 5만원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이 타이밍이 있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분봉이 5만원 돌파해야 돼요.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5만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그냥 타이트하게 확인해 보게 되면 53,000원이라는 거, 53,000원 부근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이 좀 공존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기가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맥스 뭐 신작 출시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도 보시다시피 전 저점과 저항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거는 11,500원이 지지와 저항이 공존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건 11,500원에서 11,300원 이 2분할로 매수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만 조금 더 아래 잡아야겠네요. 1,650원, 1,650원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제시를 해드리자면 15,000원대까지 보셔도 무난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사이언스는 앞으로 올라갈 가격을 본다라고 하면 35,000원입니다. 35,000원. 뭐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에 뭐 있기 때문에 뭐 이슈가 35,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35,500원 이하부터는 매수해도 괜찮다. 일단은 박스권으로 보자. 그리고 매수는 박스권을 돌파한 후 지지가 나와야 된다. 즉 이렇게 돌파한 후 조정을 받고 이렇게 재돌파를 해야지만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35,000원 부근에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조정을 받아서 35,500원 부근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 체크를 좀 보고요. 타이밍이 나오면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4년 9월 12일 마감 시황 및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고요. 내일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이면 내일 매도를 해야지만 금요일 날 돈이 나오잖아요. D 플러스 2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변동폭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마감 시황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